네, 어서 오세요. 사람이 그 세뇌당했다는 거는 그 머리로 세뇌당한 건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가슴으로 세뇌당했으면 평생 못 바꿀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사대주의란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사대주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도 사대주의에 빠져갖고 이를 그르쳐왔던 게 한국 정부였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 한국 FTA를 본격적으로 다룰 건데, 바로 이제 한국 FTA가 바로 사대주의의 또 다른 현상이라서 그래요. 무역 협정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도 신자유주의라든가 자유무역이라든가 뭐 이런 자기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를 그저 미국이 하면 좋다고 따라가면서 사대주의를 피우다가 결국은 저 조지아 노동자 사태가 터져버리고 만 거죠. 시사가 하나 올라와서 급하게 하나 보내드리는 겁니다. 노무현이가 말하기를요. 한국이 말이에요. IT하고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철강 뭐 이런 이 수출 업종들이 아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관세 다 풀어헤치는 시장에 나가도 좋다. 한번 붙어보자 외국 기업들이랑. 그랬었던 거죠. 좋습니다. 예, 당당하고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시장 파악을 못했고요. FTA가 뭔지도 몰랐고요. 그런 상태로 밀어붙인 거예요. 세상에 비교 우위를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비교 우위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변하고 단기적이고 변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한국의 전자제품 자동차 평생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이제 중국하고 주변의 그 신흥 산업국한테 다 먹히고 있잖아요. 잡아 먹히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의 뭐 전자제품이며 뭐 뭡니까 자동차며 뭐 철강 정밀기 이런 것들은 저기 저 미국하고 서방 기업에 찰싹 달라붙어 갖고 그들과 같이 자본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도망도 못 쳐. 서방 기업이랑 같이 공멸을 하게 된다면 자유무역의 근간이 비교 우위인데요. 비교 우위라고 하는 거는 짧아요. 특히나 20세기에는 비교 우위가 금방금방 뒤집힌다고.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FTA 처음 할 때요. 세계 평균 관세가 4%였어요. 그까지 4% 그거 수출 그냥 하면 되거든. 뭘 0%로 낮춘다고 난리를 치다가 한국의 외국 자본 다 들어와서 한국 기업들 다 4분 오열시켜버리고 다 지네가 가져가게 만들고 은행을 모두 가져가게 만들고 그렇게 방치를 해뒀고 그랬냔 말이에요. 이건 도무지 4대주의가 아니면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졌다고요. 전 세계 어디에서 이런 FTA가 있습니까? 전 세계 각국들 다 어느 정도 FTA든 다 하고 살지만은 한국의 FTA는 세부 항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4대적이고 노예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끈 게 바로 김현종, 김종훈, 노무현 그랬다고. 이명박이 들어가서 한바탕 더 해먹으려고 보니까 뭐 해먹을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해놨어. 그 지가 해먹어버렸지. FTA의 목적은요. FTA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요. 자유무역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유무역이 아니라고 이거는. 외국 자본을 국내 기업 안으로 침투시키는 투자가들의 농간이라고 먹튀들의 농간이라고 다 얘기했었잖아. 한국 기업 해먹고 튀어나가는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 FTA였잖아요.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같이 아직은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그 안에서 좀 더 머물러 있겠지. 그걸 이제 장기 투자라 그러잖아요. 장기 투자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것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기업과 경제 문화를 아주 아작을 내놨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명박은 뭐라 그랬냐면 한미 동맹을 위한 거라 그랬다고. 이렇게 순진하고 순진한 건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노무현이 그 FTA를 추진하던 그 시절이에요. 관세가 평균 관세가 4%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저기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25% 40%막 때리잖아요. 4%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물론 이제 자동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차등을 두니까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는데 하나 평균은 4%였어요. 관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게다가 그 당시도 또 플러스 알파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산업 전반을 제조업을 서로 묶어주는 게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나노 테크놀로지, 신소재 공학 이런 거였어요. 응? 터치 스크린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 이런 것처럼 거기서 비교 우위를 가져가려면 글로 가져가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교 우위는커녕 완전히 열등해가지고 미국의 20년 뒤처진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이런 거 따라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 일을 벌여놨기 때문에 한국이 더 이상 미래 산업을 추동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인공지능 뭐 한다고 뭐 하는데 어떻게든 한번 보시자고요. 너무 늦어버렸고요. 기본 첨단 기술 뭐 이런 거는 다 그쪽에서 가져가고 있다고. 그 밑으로 또 들어가야 돼. 게다가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나오잖아요. 모든 제조업 분야. 게다가 바이오테크, 나노테크까지 다 치고 들어가잖아요. 중국이. 지금 무슨 비교 우위가 있다고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해버렸냐고요. 이건 아예 한국 경제를 거저 가져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미국 내에 뭐 조지아주 내부에 무슨 정치가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뭐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어떤 쇼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뭐 콜롬비아나 멕시코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놔야지 왜 한국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저렇게 창피를 주느냐고요. 도대체가 FTA 협상을 어떻게 했길래 미국 정부가 이토록 한국을 우습게 하느냐고요. 한국 정부가 그렇게 우습게 행동을 했으니까 우습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저 미치광이 저 트럼프가. FTA는 이제 기본이 돼버렸어요. 와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투자 자유화가 이미 인프라화 돼버렸다고. 한국 사람들도 바깥에 투자할 수 있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우선주의라고 하는 게 WTO, FTA 아주 기본 철학이에요. 투자자가 원하는 건 다 해줘야 되는 환경이란 말이야. 이 환경 전체를 한국 혼자 못 바꾸잖아요. 그럼 그 환경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 해외에 나가서 투자를 했으면 70억이나 갖고 들어갔다면서요. 들어봤더니. 게다가 또 8,500명 또 취업까지 시켜준다 그랬대. 조지아 지역민들. 그리고 공장 아직 설비 세팅되지도 않았고 그 세팅할 때까지 한국 엔지니어들 300명 데리고 왔다며. 근데 조지아주하고 미국 정부가 비자를 안 내줬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FTA를 얼마나 노예처럼 했으면 70억 돈 갖다 주고 공장 설비까지 세워주고 취업까지 시켜주는데 뺨을 이토록 훌리가 맞고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해외 대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에이전시를 세울 때 한국 정부나 해당 지자체 혹은 상대 그 대응 기업한테 한국 기업한테 뭘 요구하는지 가만 살펴보시라고. 뭘 요구하냐면요. 공장 부지 30년 이상 무료 대여해다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서 수익을 낼 때까지 한 5년 정도 잡을 테니까 세금 못 내겠다. 설부체제 갖추는데 데리고 오는 독일 엔지니어들, 독일이라든가 뭐 자기네 기업, 작업 엔지니어들 취업비자 내다오. 그리고 뭐 식대 같은 거 해결해다오라든가. 또 얼마가 됐든 좋으니까 지자체든 뭐 한국 정부든 우리한테 돈을 좀 다오. 우리만 70억 갖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근데 70억이나 갖고 들어옵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또 한국 내 매장에 자기 제품 영구 디스플레이 해달라 그러고 한국 지자체 그 지방 의원들 멱살 잡으면서 우리 제품 마케팅 니네가 책임지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진출한 현대나 LG가 조지아주한테 뭘 요구를 했어야 했습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요구한 거 그대로 요구하면 돼요. 왜? FTA 사회에서는요. 통상협정 하에서는요. 투자자가 어떤 걸 요구해도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조지아 주한테 50년 무료 대여해달라고 그러고 공장 제대로 돌아가는 기간 5년 안 된다. 10년이다. 세금 못 낸다. 설비체제 세팅하러 들어온 한국 엔지니어들, 이 고급 인력들이니까 취업비자 다 내주고 행여 미국에서 그냥 남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권 신청까지 하게 만들어다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되었든 간에 니네 돈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우리 제품 뭐 뭘 팔지는 모르겠지만 매장 디스플레이도 해달라 그래야 되고, 조지아 의원들 멱살 잡아가지고 니네한테 우리 마케팅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FTA예요. 흥분을 하지 말아야지. 도대체 어떻게 협상을 해왔길래 지난 30년 이상을 이렇게 창피한 일을 당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뭐하고 있었냐 그 말입니다. 이번에 조지아 사태는요, 한국의 FTA가 얼마나 미국 상대로 노예적으로 세워졌으며 한국 정부와 협상가들이 얼마나 사대주의 삽살개 충복처럼 행동해 왔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우연적인 사례예요. 이게 세상에 투자하겠다고 들어간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응? 한국 정부는 투자하겠다고 들어온 외국 기업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잖아요. 근데 바깥에 투자하겠다고 나간 한국 기업들은 나몰라라 해버린 거지.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할 때 어떠한 상대국의 도움을 받았는지 조사한 건수라도 좀 있나? 코트라 시켜갖고 좀 그런 거 안 해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했을 리가 없죠.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뭐 신경 쓴 거 봤습니까? 사이비 경제학자들은요, 부자 나라를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될까? 우리도 저렇게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망상에 자주 휩싸여요. 그래서 미국이 잘 나가니까 미국을 따라가려고 그랬지. 1990년대 미국이 자유무역 한다니까 지네도 하면 되는 줄 알고 강대국 될 줄 알고 망상에 빠진 게 김영삼이었어요. OECD에 가입하면 일이 쉬울 줄 알았죠. 아유 일단 가입부터 하고 나서 보자. WTO 가입하면 세계 경영이라도 할 줄 알았어. 왜 이렇게 한국 정부가 무모한 행보를 했고 그랬냐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FTA라고 하는 거는 자유무역이 전혀 아닙니다. 외국 자본을 해외에 들어오도록 국경선을 풀어헤친, 그리고 한국의 법을 상업, 무역법, 하물며 형법까지도 초국적 기업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거, 이게 FTA예요. 주권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앞에 두고 노무현과 김현정과 김정은은 수십 개 국가를 모인 유럽과 FTA 하면서 한미 FTA를 위한 연습 게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유럽이 수십 개 국가예요. 그 어마어마한 시장과 전쟁터에 나가는데 연습 게임이고 진짜는 한미 FTA라고. 그래서 한미 FTA에서 잘했나? 단 하나라도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농산물 개방 못하겠다는 거 그 정도 뭐 그 위에 뭐가 있어? 협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15년 전에 협상 내용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읽어보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 다 읽어봤어도 미국이 제시한 협정 내용 그대로 번역해갖고 딸딸딸딸 외우기나 했잖아. 김현종 무슨 협상을 했다는 거야. 나중에 실수한 걸 깨달았는지 뭐 재협상하겠다고 난리는 쳤는데 뭐 재협상은 또 뭘 했어?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쩔쩔매면서 노예처럼 유럽 시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장 다각화도 못해갖고 유럽 시장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만 최고라고 봤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다 노무현, 이명박, 한독수, FTA 위원장, 어윤대 얘도 뭐 맡았었죠.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뭐 김한수 FTA 단장, 김정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통상보수
교섭본부장. 모두가 FTA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이 협상에 임하고 미국이 요구사항을 그대로 복사해 주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IMF에서 그렇게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 계속 정신을 못 차렸어요. IMF 사태 벌어지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던 제프리 삭스가 협상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IMF는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등등 아시아 국민 3억 5천만 명의 경제를 쥐고 흔들었다. 한국 대통령 후보는 IMF 지지를 강요받기만 했다. 협상장에 나오지도 않았다. IMF는 한국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문제 해결도 특별한 게 없었다. 단 며칠 만에 한국에 가혹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가혹한 프로그램, 구조조정, 기업들 합병 인수, 재정 긴축, 수없이 많은 실업자들이 자살을 했고 기업이 파산했고 한국의 금융시장을 월가 밑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제프리 삭스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 경제는 빚을 갚을 만큼 충분히 튼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화는 840원대에서 1년 동안 1560원으로 하락했다. 한국의 유명 기업들이 이렇게 파산해버렸다. IMF로 역사의 교훈을 얻었다면 FTA 똑같은 거야. FTA도 싫으냐. 당당하게 했었어야죠. IMF는 금융에 관한 것이고 FTA는 실체 무역에 관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 차렸어야 했어. 그러나 더욱더 정신을 못 차리고 미국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FTA를 함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런 조지아 사태까지 일으키는 엉망진창의 한국 정부였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도 반복하고 있네요. 이재명이 FTA가 뭔지를 알고 공장 이전이 뭔지를 알고 투자자 중심의 WTO가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따위 행동하지 않습니다. 거기 노동자들을 왜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옵니까? 사슬 묶여갖고 그러니까 불쌍했어? 아이고 우리 국민 데리고 오자. 착한 척 바른 척한 거지 지금. 미국에서 자기들 정치 쇼를 했든지 뭐 했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아니 70억을 갖고 들어간 회사한테 이렇게 행동할 순 없다. 당당하게 노동자들 취업비자 당장 내놔라. 공장 설비 다 세팅할 때까지 기업의 권리를 모두 지켜줘라.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연방정부라든가 조지아 정부가 우리가 갖다 준 70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대응 작업을 내놔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 데리고 오긴 뭘 데리고 옵니까? 비행기를 보내서. 그쪽에 공장 이전한 현대하고 LG를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랬어? 그건 아니잖아. 누가 봐도 그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비행기를 보내고 뭐 하는 짓이야. 아빠가 애 하나 회초리 들었다고 엄마가 애를 갖다가 저 먼 집으로 저기 입양시켜버렸네? 그까진 미국이 뭐라고 조지아주 그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오버 액션을 하고 난립니까? 한국 정부는. 도무지 아니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느 면면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하는 짓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안 간다고. 왜 당당하게 돈 갖고 들어간 해당 나라에 왜 당당한 권리를 주장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FTA부터 그랬어요. FTA 처음 협상할 때부터 그렇게 노예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가디언지가 2016년에 신자유주의가 만악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행동 양식이 FTA이기 때문에요. FTA가 바로 만악의 근원이에요. 그 FTA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달랑 주워 먹은 한국 정부가 완전 지체 부자유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행동을 못하게 만들어 놨다. 대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FTA 파기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파기하자 그러잖아. 그럼 옳다구나 파기해버리라고요. 어차피 한국의 대기업 지분들 외국 자본들이 뭐 한 40% 가까이 갖고 있잖아. 그 우리나라 기업 아니라고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갖다가 기업에
재투자를 얼마나 하겠어요. 다 외국 은행에 다 넣어놨잖아요. 왜 당당하게 못해요? 어차피 망친 몸. 어차피 한국 경제는 망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박치기라도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째 이렇게 4대주에 푹 빠져가지고 옴삭달싹을 못하는 걸 무슨 뭐 정책이랍시고 비행기로 노동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나 살다 나 생전 정말 우습지도 않은 일을 처음 보네 또. 다음 영상 다시 정상적으로 FTA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